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엔비디아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면서 현지 시간 금요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다시 한번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애플에 빼앗겼던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나흘 만에 되찾았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국 증권시장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2.93% 상승한 200.75달러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가 기준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4조 8,600억 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7.35% 급락한 308.9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전날 실적 발표를 통해 7월에서 9월 공급 제약 등으로 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날 정규장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 3대 클라우드 기업을 비롯한 기술 기업 상당수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유독 애플 주가만 급락했습니다. 네, 일단 공급망 이슈도 있고요. 애플의 AI 관련 활용도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4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금액이 커지는 가운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기록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논평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4대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액이 이들의 AI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지 약 3년 반 만에 1조 달러를 넘겼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초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이들 기업의 캐펙스 합계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은 과거 인터넷 플랫폼 덕에 큰 생산 설비 없이도 고수익을 올렸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등 실물 인프라에 거금을 투입해야 하는 투자 주체로 빠르게 변모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짚었습니다. RBC 캐피털은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종전의 성공 요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와 매출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차를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수익화가 될지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즈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케빈 워시 의장이 연준의 FOMC 회의를 연간 8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미국의 법상 1년 내에 4번 이상은 무조건 개최를 해야 하는 건데요. FOMC의 개최 횟수가 줄어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정례회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워시가 지난 28일에서 29일 이틀간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이 1년에 최소 몇 차례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따라야 할 법적 권한과 변경 일정에 대해 언급하며 회의 일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시는 또한 변경된 일정이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 중순 전에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올해 남은 기간과 2027년 회의 일정을 발표했는데 홈페이지에는 각 회의 날짜는 직전 회의에서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1935년 제정된 은행법은 연준이 연간 최소 4차례의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OMC는 그동안 1년에 8차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워시는 지난 4월 인준 청문회에서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4차례 회의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보다 더 많은 회의를 갖는 게 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미국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선 주가가 18% 넘게 오른 반면에 사실상 증시는 현재 6천선까지 내려오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현재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16일 기본 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30일에 발표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의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 비용 부담 등도 추진합니다. 투자 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는 조속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증권사별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 예탁금의 추가 상향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증시에 다시 한번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엔화 시장에 역사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일본 힘을 합쳐서 이렇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것은 3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에 촉각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약 30년 만에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새매일 개장하는 아시아 증시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미국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엔화를 매수하며 공조에 나섰고 달러당 164엔까지 밀렸던 엔화 가치는 개입 이후 157엔대로 급반등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당국이 3거래 연속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의 다음 목표 환율로 달러당 155엔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개입 자체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저금리 엔화를 빌려 투자한 자금이 대거 회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엔화 약세 베팅 규모는 약 95억 달러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8월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제한될 경우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나 엔캐리 자금이 미국 기술주를 비롯한 위험 자산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오늘 시장의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